안녕하세요. 뻔뻔한북톡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 84%에서 125% 재상향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 145% 관세 하루 전에 때렸죠. 이거에 바로 맞받아쳐서 중국도 우리 질 수 없다. 84에서 125% 상향해. 거의 뭐 치킨 게임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이러다가 정말 200%, 300%, 400%, 500% 관세 시대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84%에서 125% 상향 조정한 거 굉장히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거 상대를 개무시하는 카운트 펀치일까? 이거 그냥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휘둘러. 뭐 아니면 노가 되잖아. 삼진 아웃이나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양국 다 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뭐 엄청난 벼랑 끝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좀 일말의 어떤 여지를 줬죠. 미국에 125% 관세 부과하면서 추가 상향은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이 145% 관세 때리건 200% 관세 때리건 이제 우리는 125% 마지노선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뭐 중국은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스탠스가 보이는 듯하고, 너무 풀악셀 밟아왔기 때문에 결국 양자 간의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중국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20%가 넘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한 12% 정도 수출 의존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누가 승자라는 깃발을 꽂게 될 것인가, 상당 부분 기초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동지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파트너들, 그러니까 유럽과 아세안 손잡고 대미 이 보호무역 장벽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라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유럽이 좀 쎄하죠. 다음 주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어떤 적극적인 이 반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내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 공간을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이 끌고 가는 대로 뭔가 경제 브릭스, 새로운 어떤 경제 연대를 만들 가능성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 사이에 아주 기묘한 또 기조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 부분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중국 자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건설 등 4개 국유은행에 103조 원 정도를 때려박는 그런 공적 자금을 지금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 보호무역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수출 부분에서 블럭이 막힌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금을 때려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디폴트도 걱정해야 될 그런 이 판도가 올 수도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심화로 국유은행 자본 비율이 대폭 지금 하락하고, 그만큼 은행 자본 자체가 건전성이 완전히 부실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으니까 중국도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어떤 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국채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죠.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에서 빠져나온 그 모든 자본들이 국채 쪽으로 몰릴 수 있는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인지됐던 미국 국채를 다 버리고 투매에 나서고 있다니. 그러니까 대규모로 팔아버리고 떠난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이건 뭘 말하느냐? 미국이 이자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국채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빚을 갚아야 될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거 거의 폭탄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라는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냥 냅다 팔아버리자.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떡락하니까 국채금리 올라. 미국이 이자 많이 내줘야 되니까 국채로 빚 갚기 힘들어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국채 수출국이라고.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을 한 게 아니라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 찍어내서 그 국채로 수출을 해서 뭐 자본이익을 얻었던 그런 어떤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채권 가격 폭락과는 반대로 주식 계정은 조금씩 보합세를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국채 수익률 보십시오. 지금 10년과 30년물 뭐 4.5%에 이르고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도 강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있습니다. 104에서 100으로 내려와 있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1425원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일시적인 게, 지금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스스로 통화 가치를 낮추는 이 평가 절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달러 약세화가 또 트럼프의 어떤 장기적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관세 전쟁 속에서 달러 강세를 의도적으로 계속 숨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가치를 낮춤으로 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트럼프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의 이면엔 뭐 팩트로 달러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이 있었으니까 트럼프 정부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위장해서 달러 자체를 확 낮춰서 수출 파일을 더 늘려보겠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일단은 국채 가격이 지금 아킬레스건이니까 당장 지금 뭐 국채 찍어가지고 팔아서 미국 부채를 갚아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것도 달러 약세화로 가면 또 이 국채 부분도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뜻 또 이런 부분으로 기울어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부채는 5경원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금리가 0.1% 올라와 버리면 50조 원의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거 거의 뭐 천문학적이야. 그러니까 뭐 이 천문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엄청나게 지금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미국 입장인데, 미국 국채 보유액이 일본이 1조 590억, 중국이 7,59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밀려버리니까 아예 국채 우리가 다 빼버려, 투매해버려 해가지고 트럼프의 급소를 중국이 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어요. 7,590억 갖고 있으니까. 근데 웬걸 이거 트럼프의 뒤통수를 친 게 지금 국채 보유율 1위인 일본 1조 590억,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자본력을 앞세워서 일본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국채 부분이 흔들거리고 주식시장 붕괴되고 자본시장 완전히 해체 재편성될 것 같으니까 국채를 다 빼고 있었던 거예요. 야금야금. 결국 누군가 미국채를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데, 이를 매도한 주체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일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미국채를 비롯한 해외 채권 25조 원어치를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그것도 단기간 안에 판 게 아니라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에 이를 정도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팔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채 매도세 지속이 지금 가장 큰 손 일본도 지금 빠져나가는 수준이니까 연준 인사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투자금이 미국에서 다 달아나고 있다, 그냥 완전 빤스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스러운 말들을 던져놓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본시장이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된 것처럼 어마무시한 이 대혼조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트럼프가 이런 국채 폭락을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중국은 끝까지 저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뭐 7,950억 달러 정도 뭐 가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견제할 만한 또 자본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양국이 앉을 가능성 높다. 그러나 당분간 줄다리기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채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해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움직여가는 거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건, 지금 한국 이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시계추의 움직임이 서서히 움직이자마자 지금 경기권 아파트 빠지는 거 보십시오. 살벌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파주 쪽은 거의 뭐 일주일 상간에 3억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가 뭐 GTX 호재 때문에 엄청난 지금 뭐 집값 상승이 기대된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 3억씩 날아가고 있고, 위례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통 호재가 곧 생길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뭐 허물어지자마자 거의 뭐 2억씩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 아파트 굉장히 시한폭탄 될 가능성 높고요. 가장 큰 이 불안정 속에 있는 한국 아파트 시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부동산이 될 가능성 높겠고, 급격한 자산 가치 조정기가 지금 이미 ING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지금 그 지표는 경기권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거래 상간에도 4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운정 화성파크 4억 6천, 힐스테이트 운정 역시도 2억 5천, 한울마을 7단지 3부 르네상스도 2억 2천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권 전체를 보더라도 일주일 거래 상간에 4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파주를 비롯해서 의왕시, 평택시, 그리고 안양시, 고양시 등등에서 계속적으로 속속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송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거래를 보더라도 거의 5억에서 6억 이상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축 아파트 거래가가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어요. 이거 10억 다 넘어가던 것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고,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진구, 양천구, 강동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등등등 서울 전역으로 일주일 상간에 4억, 3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초, 강남, 송파 등등등 일명 토제, 재지정된 곳들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고, 마포, 송동, 과천시 풍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지역들 역시도 같이 하락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갔다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어떤 상황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은 2025년 한 해 자본시장의 대변화를 맞이해서 정말 인내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대신 틈새를 발견하시라. 무슨이? 공공분양? 경매시장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 이 시기에 무슨 집을 살 수 있겠? 당연한 말이죠. 절대로 고점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초기 비용 생각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온 무슨 이 집중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흑석자이 다음 주에 드디어 등장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초기 분양가 5구제곱이 6억 선이었어요. 그리고 84제곱 9억 선인데 지금 가격으로 보더라도 좀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근데 20평대가 지금 16억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30평대는 19억. 여기도 10억 올랐죠. 전세가는 분양가하고 똑같습니다. 5구제곱이 한 6억대 하고 84제곱 9억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세 자금으로 충분히 분양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약 2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흑석자에는 흑석역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어느 정도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좋은 곳이라 20억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 곳이라 다음 주에 한번 잘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상승세가 집값 추세는 확연히 꺾이고 있다. 앞으로 하락세는 이 확연히 꺾이는 추세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고, 미중 무역 분쟁의 악재에 고스란히 노출된 게 바로 한국 집값입니다. 왜? 부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부채는 결국 금리를 물 수밖에 없고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 대반격에 의해서 한국 부동산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의 이런 어떤 이 갈등 가운데 한국 집값은 딱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악재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약세 현상 속에서 정말 관망세를 잘 유지하면서 타이밍 잘 잡으시고, 집은 일단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 물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고, 일단 무순위 집집이나 공공분양 초기 비용이 좀 저렴한 곳들로 들여다보시는 것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